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비트코인 이슈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잠깐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쉬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린저 상단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이 횡보적 흐름을 보여줄 때마다 어떤 형태가 보여주었습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이게 요동치는 구간대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횡보하면 당연히 알트코인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또 가스 같은 거나 또 이런 쪽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장기 보유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덩달아서 이제 지금 동향적 추이 몇 가지를 좀 본다고 하면 1,4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고, 아무래도 지금 환율적 차트도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이제 미국 시점으로 보냐 한국 시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한국적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도미넌스 추이도 여전히 이제 60%에서 약간씩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 라인대가 생각보다 좀 잘 올라가기가 버거운 도미넌스 구간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60% 구간에서 더 위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알트코인이 곧 있으면 불장의 초입부 단계로 들어가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의 또 수급적인 동향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동향도 이제 ETF 동향을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약간의 수급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부분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꾸준하게 계속 그래도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덩달아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시세별로 알림 메시지도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톡방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리수가 너무 많아요. 안전하고 거래량 많은 거리수를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에서도 이미 대출 받아서 몰빵했다 라는 이런 짤이 많이 돌았고, 도지 짤도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장의 시즌장이다, 불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적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7일 기준점으로 ETF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부터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테더 발행 부분도 이번에 좀 많이 자금이 연달아서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히 불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동향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채금리 큰 폭 상승, 주식시장 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영향을 필수적으로 좀 받기 때문에 12월 부분에 이제 미 금리 인하 확률 추이가 77%였는데 58.7%로 매우 낮아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는 총재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 채권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서 금리를 못 내릴 환경을 처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내릴 것인지에 따른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느리게 내려갈 거냐 더 빨리 내려갈 거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이번에 내각 형태에 있는 참모 구성 부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스캇 베센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헤지펀드 또 키스케어 캐피탈이라고 창업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또 암호화폐의 또 친화론자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캐피탈 쪽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효율부 수장의 머스크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로 하고 있죠. 예,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이 정부 효율부 약자가 도지입니다. 예, 도지예요. 이렇게 도지이기 때문에 도지가 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발표하고 난 뒤부터 도지가 변동성이 이게 7%대까지 찍고 지금 잠깐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 동향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들에 따른 동향에 따른 내용들, 멘트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블럭 피어스가 비트코인 회장이 재단 회장이 이제 이번 여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강세장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여름 때부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플러스 피어스 같은 분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대충 일하기를 했던 측면이 얼추 다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되게 웃기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15만 달러 정도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바비리 CEO가 이번에 12월 말에서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쉽게 도달할 것이고 9만 달러 이번 주 안까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때까지는 언제 가냐 사이클에 따른 영향을 좀 받겠지만 아무래도 요게 5년에서 6년 정도는 더 기다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부통령 지금의 트럼프의 부통령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트럼프는 이더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크립토 부분에 우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트키적인 형태를 모두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우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번 여름 시즌에 어땠습니까? 네, 여름 시즌에 어땠죠? 미국 쪽에서 갖고 있는 비중을 보았을 때도 20만 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20만 개, 마운트콕스 14만 개, 모든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 채굴자가 갖고 있는 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물량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또 돌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이 가격대까지 있는 겁니다. 내년에 악재가 뭐 있겠습니까? 자, 시즌도 돌아왔고, 반감기도 지났고, 그 다음에 계절적 특수 요인 12월달 항상 좋았고 10월달부터 좋았으면 11월, 12월 다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또 보면 뭐 이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 다 먹었던 트럼프 정권에서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참모진 구성 요소도 보았을 때 아주 실행력 있게 계속해서 행동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우려될 거는 이제 우리 또 테라 쪽에서 나오는 이 권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물량적 추이일 것 같은데 요것만 좀 주의만 하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코인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비싸다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유를 안 했을 때는 비싸 보이는 것이고 내가 보유를 했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길 또 바랄 것이고 하는데 이때까지 대선 이후 6개월 수익만 보면 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지난 과거일 때마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도 좋았고 그 다다음에도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시되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 데이터적으로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어땠습니까? 폭락도 좀 같이 오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더유, 앞으로도 트럼프를 믿고 간다고 하면 이더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유도 아직 괜찮죠. 퍼포먼스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IBIT가 검색이 안 되는구나 아직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면 이럴 때 이제 불장일 때 항상 선물 추정 2배 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티는 생각보다는 요즘 환율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투자 형태로 돌릴 거라고 하면은 미스티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니가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체제로 코니 쪽으로 좀 돌려서 풍차 돌리기를 좀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그 전에 있었던 정보에 있는 양이 비대칭적이거나 관심이 없었다가 관심이 생기는 시점부터 보다 보니까 그 기록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봐왔던 사람과 꾸준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료를 정말 세밀하게 촘촘하게 봤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따른 수익률 차이는 여기에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량도 중요하고요. 경험치 양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불장에 이제 막 들어왔던 형태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얼마 안 올랐잖아요. 알트코인도 이제 막 삐끔삐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최적화를 시켜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자기만의 색깔을 잘 입혀가지고 하게 되면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